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44만원이고요. 플러스 1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지루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움직이질 않고 특정 종목 쪽으로만 막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또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 건드렸는데,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했는데 그게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100만원치 잡았는데 이게 2%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가만 놔뒀으면 다른 쪽이 올랐기 때문에 SG가 지금 오늘 3.47%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는 종목은 밑에서 팔고 저쪽으로 옮겼는데, 옮겼는 건 내려가 버리고 얘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쉽긴 한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요. 재건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금 너무 한쪽으로 비중이 몰려 있으니까 조금 분산하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치만 딱 빼갖고 옆으로 옮겼는데, SG를 원래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보시면 574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100만원치 팔아가지고 제일일렉트릭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한미글로벌 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한미글로벌이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플러스 됐죠. SI 줄이고 SG 줄인 거를 합쳐가지고 한미글로벌 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SG를 한미글로벌 옮긴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둘 다 올랐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미글로벌도 좋지만 SG도 좋지만 한미글로벌도 다른 관점으로 또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옮긴 거는 별로 억울하지가 않는데, 요 100만원치를 제일일렉트릭으로 옮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오늘 매매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항상 뭔가 하고 나면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있다가 마지막에 장 끝날 때 돼가지고 그 행동을 했으면 하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때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은 놀이하는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구경을 못하죠. 꼭 보면 이 장기 두는데 옆에 가서 훈수를 둔다거나 남 포커 치면은 꼭 옆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듯이, 그러니까 돈을 잃더라도 거기 끼어들어서 뭔가를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단타 매매 하는데 가장 심리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지금 1월 13일부터 새로운 시즌으로 해가지고 지금 1월 13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1월 13일부터 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환경이. 기존에는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럴 때 이제 폰을 보고 잠시 이렇게 건드렸기 때문에 종목을 디테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잦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일 그만두고 잠시 시간이 나서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제가 단타 매매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이,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유도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올라갈 거를 계속 눌러가지고 이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포기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에 확 들어올려 버리거나, 혹은 막 끌어올려갖고 될 것처럼 막 하다가 따라 들어가면 마지막에 확 빼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돈이 아주 많다면 배팅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다는 것 이퀄 그 세력이 돈을 먹는다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길게 보면 다르겠지만, 주가 올라가면은 다 같이 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신은 그렇지는 않죠.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매매한다고 딱 봤을 때 누군가 그 종목에서 먹었다면 누군가는 그 종목에서 잃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 전체적인 흐름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나 혼자 그냥 왕따 되고 있는,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정말 답답했던 건데요. 보시면 SG가 그나마 대장으로 움직였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게 5분봉입니다. 보시면 아침에 눌러가지고 한 2점 몇 프로인가부터 빠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가니까 제가 여기서 100만원치를 팔았단 말입니다. 100만원보다 더 팔았죠. 지금 줄었는 거 보면 거의 한 150만원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를 여기서 팔았단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는데 이게 마지막에 3.4%는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서 밑에서 팔고 위에서 했으니까 갭이 한 5% 정도 차이 난다 치면 150만원 팔았으면 한 7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버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눌러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그 물량을 던져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으면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연봉이 나오고 있으면 꺾여갖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팔고 옮기고 나면 마지막에 끌어올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타 매매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좀 더 길게 보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며칠 뒤 혹은 뭐 몇 달은 좀 넘어가고 적어도 한 일주일 뒤를 예상하면서 이 종목이 좀 괜찮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게 휩쓸렸던 이유가 SG만 하락한 게 아니고 SY도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도 내려가고 있죠. 그나마 한미글로벌이 좀 적게 내려왔어요. 아침에 밑으로 올렸다가 눌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옮긴 게 SG를 조금 팔아가지고 한미글로벌을 옮겼던 이유도 그나마 얘가 조금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조금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건 SG 팔아갖고 여기 왔다 치면은 뭐 셈셈이 치면 되는데 SG 팔고 나서 이제 제일일렉트릭 여기로 간 거는 이만큼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손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오늘 그냥 뭐 그 노트북 켜놓고 거실에 이게 컴퓨터 보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걸 확 들어올리는 바람에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마지막에 들어올리면서 기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꼴랑 3.4% 올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수익 해봐야 지금 1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아주 적다는 뜻은 아니고 수익은 감사하지만 이 수익에 만족해가지고 오늘 먹었네 이제 월요일 또 따로 해봐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판단해가지고 이게 월요일날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돌아 올라갔느냐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게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뭐 이런 쪽의 어떤 제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올리고 나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대로 흘러간다면 월요일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죠. 지금 돌리는 거 일봉상으로 보면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손다면 앞에 있는 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재료만 제대로 걸린다면 쫙 당겨 올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4,5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그냥 못 참고 비중을 좀 줄여버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부터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이 재건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른 쪽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쪽은 제가 봤을 때 삐리리 하니까 별로 안 사고 싶은 종목들이니까 그냥 이랬다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미정씨는 다우가 0.16% 하락이고 나스닥이 0.89% 하락인데요. 이건 그 특별한 뭐 악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왜 빠져버렸는지는 솔직히 그 정확하게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애플이라는 종목이 잠깐만요. 애플이라는 종목이 그 5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애플이 좀 빠졌는데. 애플이라는 종목이 3.65%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특별한 악재 없이 그냥 쭉 빠져버렸던 이 부분하고 그다음 테슬라도 좀 빠져버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자동차 쪽에서 약간 지원을 했는데 한 3% 정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쭉 내려왔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이 그냥 하락했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빠졌는지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미정신은 그냥 뭐 약법이었는데 그냥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다음 오늘 장의 특징인데요. 아침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웨스팅하우스 이게 그 뭡니까 태클 걸던 그 회사 미국의 그 원전 관련 회사 그러니까 자기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 수주하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권을 너가 마음대로 그 했기 때문에 이건 허용할 수 없다 이래갖고 분쟁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체코 원전을 거의 수주를 다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분쟁이 타결됐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타결된 거 들어보니까 한국수전 이쪽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냥 공동으로 유럽에 같이 이제 원전 그 따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말하면 원전 계약을 따면 띄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뭡니까 로열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게 답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타결됐다는 건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따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쟤들 띄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성에서 좀 깎였으니까 뭐 그렇게 뭐 호재는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하는 원전 관련주는 한전산업이 대장격일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체코 원전 수주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대장격인 것 같은데 꼬리다고 뒤로 밀렸죠.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원래부터 영원한 그 엔진 쪽이고 그다음 한전기술 얘도 좀 약하고요. 근데 그 특징적이었던 게 서전기전 같은 이게 전기 관련주도 그래도 포함됐겠지만 올라갔다 뒤로 밀렸죠. 그럼 우진엔텍도 보시면 엄봉으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타결 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막상 가다가 보니까 이건 뭐 타결된다고 했어 이게 수주해갖고 이익 줄어들고 이러면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겠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올라가다가 요 정도에서 멈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기서 뭐 원전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 되면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똑방 나가리 돼버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좀 그렇지 않나. 그 뉴스에 이렇게 반응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오늘 가장 잘 나갔던 테마가 그 종목이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이 회사가 전기 뭐 이런 부품 이런 쪽이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XAI라는 이게 아마 인공지능 쪽 챗GPT 계열의 뭐 이거였지 싶은데 여기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게 인공지능 챗GPT 이쪽이 그거 있죠. 데이터 센터처럼 이렇게 그런 그 시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전기 관련한 어떤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라는 이게 타이틀이 크죠. 머스크하고 연결되면 여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보시면 LS 일렉트릭은 15%밖에 못 올라갔는데요. 이거하고 관계되는 그룹에 있는 LS 에코 에너지, LS 네트워크스 이런 게 LS 네트워크스가 상한가 먼저 타버렸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건 이제 같은 그룹이니까 등달아서 그냥 가벼우니까요. 뭐 3,900원, 4,000짜리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정작 이제 LS 일렉트릭은 22만 원이나 되니까 이건 끌어올리려니까 좀 벅차죠. 그래서 일단 한 저 정도 올라갔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머스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값어치가 있다. 주봉으로 보면 뭐 정고점 수준인데 잘 나간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여기 떠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너무 무거운 종목은 제가 가진 자금으로 사기에는 이거 뭐 100만원 가지고 해봐야 이거 몇 주 삽니까? 5주밖에 못 사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갔고 그 대신에 잡았던 게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같은 전기 부품 이런 쪽이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 관련한 어떤 부품들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래서 머스크 회사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특히나 LA 산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망 뭐 이런 거 하려면 부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실적을 보기 때문에요. 이 실적 보면 제일 일렉트릭이 실적이 뭐 부채 비율 유보율도 아주 좋은 편이고 실적이 보시면 2023년에 영업이익이 77억이었는데 지금 2024년에 1분기 때는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2분기 3분기 합쳐갖고 75억이니까 여기서 4분기하고 이거 합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다. 전기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나 괜찮게 나왔다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시가총액도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유동물량도 870만 주니까 이거 땡기면 날아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LS 일렉트릭을 잡고 싶었지만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꽁 대신 딱 이런 개념으로 이건 조금 가벼우니까요. 13,000원 이렇게 되니까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니까 요도맥 전고점이긴 한데 돌파해서 한번 갈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재건하고 약간 같은 결로 제가 잡은 겁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아니고 LA 산불 재건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종목 강했고요. 그다음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강했는데 이게 SKC가 뭐 보조금 얼마를 더 받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C가 원조 그 유리기판 쪽인데 이게 이제 또 마찬가지로 SKC가 좀 무겁죠. 보시면 유리기판 쪽에 지금 출발했던 거는 그 SK 최태원 회장이 그 CS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유리기판 들어보이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랬는데 좀 전에 엔비디아 그 회장 만나고 왔으니까 추측컨대 엔비디아에 팔았을 것이다 해서 이제 얘가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너무 무겁죠. 17만원, 16만원, 17만원 하니까 너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땡겨 올리니까 벅차니까 그 다음에 유리기판주가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유리기판주가 쭉 여러 개가 막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필옵틱스가 가장 강하게 대장격으로 이게 그 SKC 쪽하고 약간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확 땡겨 올려버렸고 그 뉴스 나오면서 땡겨 올렸을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 밀어 올렸네요.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 이제 덩달아서 또 뭐 유리기판 쪽에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을 저도 좋게 봅니다. 이거는 현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고 싶진 않고 좀 조정받으면 들어갈까 하고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가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기판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양자 컴퓨터 이건 이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쓸데없이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너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2,400만 주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기 벅찬데 미국 양자 컴퓨터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거의 뭐 약간 쉬는 느낌이에요. 근데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부터 여기서 들어올렸다 내렸다 들어올렸다 하는데 2,400만 주나 여기서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차피 종목 뭐 오늘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삐리리 하니까 갈름만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상한가 가는 이때의 축을 생각해가지고 가자 하고 이제 여기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유 없이 막 올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정 물량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덜 나왔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거래량이 자꾸 터지면 다른 쪽의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정신 팔려 있을 동안에 다른 건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싶은데 이게 수급에 딸려가지고 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는 테마 쪽을 잘 잡으면 못 올라가고 있을 때 잘 잡으면 얘가 언젠가는 이거 해보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갖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그 수요들이 이제 진짜 가는 게 뭐지 하고 왔을 때 다른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못 갔던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LS 일렉트릭 이 종목은 이미 올라가 버렸고 그 개별 테마 종목의 어떤 재료니까 이 종목은 던들기 어려웠고 그다음 유리기판 쪽도 지금 현 위치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들어가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재건입니다. 재건 관련주. 그 제가 가진 종목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SG가 426만원, SY가 200만원, 한미글로벌 314만원, 제일일렉트릭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니지만 LA 산불 재건 요런 의미로 요것도 재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다 가지고 있다가 요 세 종목만 가지고 있으려니까 좀 그 너무 단조로웠어. 약간 이제 폭을 넓히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일렉트릭을 오늘 1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록 오늘은 2% 손실 났지만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에도 계속 던지네. 이건 어제 시간에서 7% 떴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은 뜨면 무조건 계속 팝니다. 팔아갖고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은 월요일부터 이제 본 게임이 되는 거죠. 이 눌렀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시간에서 7% 떴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림 나올 때
이 올라가는 이 그림 나올 때 따라 들어온 단타들을 그냥 밀면서 쭉 밀어버리면 못 올라가고 밀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그 어제 시간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이 후달립니다. 뒤로 밀릴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사람부터 아 이거 오늘 아니구나 하고 빨리 던지죠. 이 시간에 거래 많이 해본 사람은 시간에서 떴던 종목이 아침에 겹떠갖고 밀리면 이건 아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이러고 이제 팔죠. 그 힘으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이게 그 마이너스까지 안 가고 옆으로 그나마 돈 거는 이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 던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고 지금 돌렸기 때문에 월요일쯤 되면 이 종목은 그냥 물량 소화를 뭐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면서 물량 소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돌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돌리게 됐을 때 여기서 방향을 돌리게 됐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1차 상승이라고 보면 2차 상승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최고점이죠. 요것만 뚫고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테마가 맞아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이렇게 잡았고 여기서 이제 100만원만 잡은 이유는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면 요 정도 선에 딱 오면 손절 다 못해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빠진다면 여기서 100만원을 더 잡으면 되겠죠. 물타기로 100만원 더 잡고 그 물타기라는 개념보다는 한 200만원 잡고 싶은데 여기서 200만원 잡았다가 더 밀리면 손실이 커지니까 일단은 100만원 잡아놓고 요 정도 빠지면 여기서 100만원 더 잡고 그 다음 이제 그 못먹어도 고이라고 홀딩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을 잡았고 요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SG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종목들이 전진건설 로봇을 보통 대장으로 봤는데 시간에도 같이 보죠. 얘도 아침에 뒤로 밀렸습니다. 재건 관련주 대장격인 이 종목이 뒤로 밀리고 SG도 다 이 그림이죠. 그림이었는데 이 올라가는 순서가 SG가 가장 빨랐습니다. SG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 재건 관련주 중에 전진건설 로봇 올라가고 범량건영도 마찬가지로 이 재건 쪽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돌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범량건영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SG가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그 공사 계약을 따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이 종목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그 만약에 못 올라가더라도 급락해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방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잡는 겁니다. 그냥 그 묻지마 해갖고 급등을 노리려면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건 쭉 올라가다 뒤로 쭉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SG를 괜찮게 봅니다. 오늘 돌릴 때 얘가 가장 그 빠르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을 좋게 보는 거는 이건 그 중동 쪽에도 네옴시티의 그 기숙사 건설 뭐 찍고 했고 중동 쪽에도 연결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도 물론 지금 그 이게 그 뭡니까 미국 쪽 회사하고 이렇게 합작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종전돼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발이 닿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LA 산불 부분을 지금 좀 중구난 망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할 말은 다 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 LA 산불 나고 나서 그 전력선 뭐 전기 부품 이래갖고 재룡산업이 상한가 갔었는데 이건 뒤로 밀리는 거는 이게 LA 산불 관련해서 그 애자 같은 거 전기 부품이죠. 전선주 같은 데에 다는 저 부품인데 이게 대장격으로 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때 그게 떴어요. 공급 계약이 떴는데 매출 대비 상당히 큰 공급 계약이 뜨는 바람에 상한가 들어간 거고 공교롭게도 이날 LA 산불 관련한 테마들이 움직이는 날이었었습니다. 이건산업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 이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LA 산불 관련해 가지고 재건 쪽으로 해서 전력 관련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하필 그때 재룡전기가 호재성 뉴스가 재룡산업이 호재성 뉴스가 뜨니까 상한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력 관련해서 대장이다 이렇게 인식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얘만 나온 게 아니고 세명전기도 똑같이 그 공급 계약이 떴어요. 이것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얘도 같이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룡산업하고 세명전기 뭐 대원전선 이 전선도 필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대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제일일렉트로닉이 그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LA 산불에 그 전력 관련한 오리지널 대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장격으로 잡은 거고 이 지금
LA 산불 재건 관련한 종목들 보시면 이건산업 같은 경우 뒤로 밀리고 있죠. 이건 목재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부분을 왜 제가 보느냐면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지금 실제로 뭔가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 이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보느냐면 산불이 이제 다 진화되고 나면 재건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피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그 송전선 같은 이런 게 거기서 발화됐기 때문에 다 타버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집도 지어야 되고 송전선도 깔아야 되고 뭐 전기 설치 이런 걸 전력 관련 것들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게 한미글로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중동에도 연결이 되고 우크라이나에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LA 산불 그 재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얘를 대장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높인 거고요. SG는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을 하면 혹은 주말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크렘린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통화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통상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했는 사람이 관례적으로 먼저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화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관례상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하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내 대통령이 됐다 하고 이제 축하 전화를 이거 그 안부 비슷하게 전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례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하는 게 관례상 순서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억수로 하고 싶다는 걸 많이 보였어요. 이제 뭐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주 공감한다고 쭉 해갖고 이제 장단 맞췄는데 전화를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전화 오면 바로 받겠다고 전화기 앞에 지금 푸틴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적어도 20일 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기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 푸틴하고 내하고 친하다, 뭐, 자, 해결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재료가, 호재성으로 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중동이 휴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취임식 하는 날 그날 정쟁을 끝내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못 지키죠. 못 지키는데 적어도 그 최단시간에 끝내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만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회담을 해버리게 되면 젤렌스키가 왕따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만나야 되느냐 어떠느냐 갖고 이제 회담 부분은 자리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휴전 회담 이렇게 되니까 휴전 회담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해서 SG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해서 이제 호재로 보는 거고 한미글로벌은 다 연결됐으니까 그쪽으로 보는 거고 SY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동 쪽에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동 쪽도 있고 이게 그거죠. 조립식 주택이니까 LA 산불 이쪽도 좀 서이지 싶은데요. 이게 미국의 그 공장 같은 거 지을 때 불연 판넬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좀 못 올라간 거는 이건산업하고 덕신 EPC 얘들이 대장으로 올라갈 때 3등주로 따라갔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대장이 뒤로 밀리면 대장이 뒤로 쭉 밀리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뒤로 밀립니다. 뒤로 쭉 밀려버리죠. 그래서 대장이 못 가면 뒤에 못 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벗어나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산업 뒤로 밀리고 하는데도 그 SG가 상승하니까 따라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저 부분에 LA 산불 쪽에 있으면 완전히 차단돼 갖고 재건 쪽으로만 붙으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부분으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거는 예전에 중동 그 네옴시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진출한다고 올라가고 여기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이때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하면은 공장에 방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올라갔는데 전쟁 터지고 나서 대통령 방한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쭉 빠져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안 팔고 있다가 엄청나게 손실을 봐버렸죠. 여기서 잡아갖고 수익 잘 나고 있다가 다시 여기로 되돌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빠졌기 때문에 중동이 휴전되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되면 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그림 나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건 관련주가 양봉으로 지금 딱 당겨 올려놨죠. 마지막에 특별하게 호재성 뉴스가 없었는데 돌려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로 딱 돌려놨죠. 범양건영 마찬가지 돌려놨고 요렇게 해놓은 거는 통상 그 제가
그 예전에 영업상 보면 그 조류독감 관련주나 이런 거 보면은 후반에 장 끝날 때쯤 돼갖고 양봉으로 이렇게 싹 돌려놓은 거는 요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땡겨놓은 겁니다. 확실한 재료가 안 터졌기 때문에 호재성 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쭉 끌어올릴 수는 없죠. 세력이 막 끌어올려놨는데 주말 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꽝 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딱 적당한 위치까지만 당겨 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딱 당겨 올려놓고 요렇게 해놓고 주말 동안에 어떤 호재성 뉴스나 터지거나 월요일쯤에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그걸 빙자해갖고 확 당겨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테마는 다른 건 다 많이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재건 관련주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반드시 그렇다가 아니고 확률이 높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확률이 높으니까 주말 동안에 뉴스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공약에서 취임하는 날 그 전쟁 끝내겠다 했는데 취임하는 날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못 끝내면 적어도 회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 쪽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규 편입한 제일일렉트릭은 제가 예전에 그 SG를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만 했지 이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었죠. 7월달에 가지고 있던 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제일일렉트릭도 오늘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려오면 조금 더 잡고 더 내려오면 더 잡고 한 300만원 정도까지는 잡고 그다음 올라가면 일부 익실현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종목도 위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다 봤을 때 뭐 절대 망하지 않는 전망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편입했던 제일일렉트릭 포함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그 외 기타 등등 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그 짧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31분이나 돼버렸네요. 어제 댓글에 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시길래 하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말 많을 때는 길게 하고 별로 없을 때는 짧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